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언론에서 취하던 스탠스 뭐였어요? 규제 완화하면 집값 떨어진다. 자, 이게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느냐?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파리 대책을 시행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똘똘한 채 이야기를 했죠. 막상 파리 대책 시행 후에 다주택 보유수는 늘었죠. 똘똘한 채 유도해서 똘똘한 채를 비싸게 만든 다음에 그거 팔아서 아직 거품이 더 낄 여력이 있는 수도권 아파트들을 샀다. 그때 마침 또 임대사업자라는 좋은 법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 채를 사둔 거다. 그때 당시에 막 얘기하던 유튜버들 18년 9.13 터지기 전까지 계속 임대사업자에서 돈 버는 법 하면서 막 엄청나게 알려줬어요. 폐지하니까 이제 와서 문정부가 적폐로 몰았고 이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 바꾸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완화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부추겼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죠.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대출이 늘어났느냐? 대출은 줄어들고 있어요. 신고가요? 의심 가는 신고가들 있죠? 이거 부추기기 위해서 언론이 계속 띄우죠? 그런데 문제는 심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살아나고 있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솔직히 언론 부동산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제대로 알고 쓰느냐 싶을 정도로 우리에 관해서도 굉장히 지들이 유리한 것만 이야기해서 폭락론자들은 엄밀하게 말하지만 우린 폭락론자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화론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폭락론자들은 인구 감소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인구 감소는 장기적 집값이 살아나지 않는 요인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뭘 분석했어요? 미국 금리 분석했죠? 규제 정책과 완화 정책에 대해서 분석했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의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분석했죠? 지금 여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의 소득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죠? 여러 가지 분석 다 들어가는데 다 떼고 인구 감소로 집값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무대뽀로 만들어놨다. 저희랑 이야기하면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이런 걸로 올라간다. 다 저희는 자료로 이야기를 했는데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너네가 완화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하더니 완화하니까 집값 오르네? 그러면서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 얼마 전에 여론조사 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을 훌쩍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스탠스를 바꾼다. 어떻게 해요? 다 풀면 집값 잡힐까? 규제 완화 어쩌나? 규제를 완화하는 순간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에요 원래. 그래서 전략적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근데 완화를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안 하죠. 완화는 하는데 전략적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폭락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연착륙 해보려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저희가 문재인 정부 편들어준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많아요. 금리 너무 늦게 올렸고 임대사업자 정책도 잘못됐다고 당시에도 이야기 많이 했었고 그런데 25번째 정책에도 집값이 안 잡혀가 아니라 25번째 정책으로서 한 번에 확 세게 안 가고 그렇게 천천히 갔던 이유는 연착륙을 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연착륙을 시켜 가려고 하는데 언론에서 자꾸 부추기고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른다 하면서 심리 계속 자극해서 2030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팔아먹으면서 지금 집값 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MZ세대 그리고 2030이라고도 하죠. 그 세대들의 미래를 팔아먹고 집값을 올린 거예요. 언론의 부추김은.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 아직 심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위험하다 싶은 거죠. 완화했는데 올라버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게 틀려버리는데. 그러면서 왜 그렇게 완화하면 집값이 오르냐? 자, 살 때도 세금이 줄고 팔 때도 세금이 줄고 갖고 있을 때도 세금이 줄네요. 그러면 살 때 팔 때 세금이 줄어든다. 이것은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집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늘 말씀드리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장과 수익을 동시에 올리면 이건 투자인데 성장 관련 없이 유동성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똑같은 물건을 오히려 감가상각되고 있는 물건을 더 비싸게 사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거 이거는 투기다. 그럼 투기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이 늘어나게 된다. 요걸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갖고 있을 때 즉 이건 보유세 이야기하는 거죠. 갖고 있을 때 세금이 줄어든다 라는 건 뭐예요? 이건 역시 투기 수익률이 올라가죠. 오래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연 1000만 원씩 내서 10년 가지고 있으면 1억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연 300만 원으로 줄어봐라. 3천만 원이면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팔았을 때 7천만 원이 더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손해가 되더라도 7천만 원 덜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 유도하기가 더 좋다. 이거 다 지금 수요 유도하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라는데 왜 수요를 늘리려고 그래요? 물론 공급은 안 부족이죠. 수요가 과잉되었기 때문이고 그 수요가 쭉 빠지고 이제 실수요만 남는 지금이야말로 정상적인 시장이 되니까 이거는 시장 왜곡이다 라고 하면서 수요들을 자꾸 불러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약시장도 뭐라 그래요? 1순위 청약자 수 작년보다 21.4%나 늘었대요. 요거 이따 좀 봅시다. 청약시장 엄청나게 잘 되고 있나?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청약시장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죠. 그 이유 뭐예요? 공급이 더 늘었어요? 청약자 수만 이야기해요? 공급량 대비로 해야지.
그러면서 지방에서 무려 64.7%가 증가한 43만 3천 개. 이 이유 뭐예요? 지방에서 전매 제한 안 되고 거품 덜 꼈고 규제 없고 이런 데들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왜 저런 데를 들어갈까요?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수요들이 부동산 그래도 계속 오른다는 언론의 말에 넘어가고 지속적인 우상향 심리, 카페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부추기죠. 유튜브 이런 데서 엄청나게 부추기죠. 그런 말에 넘어가서 사고 있는 거다. 집은 사면 무조건 돈 된다고. 그런데요, 집 가지고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할 때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건 황금성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시세가 아무리 올라가면 뭐예요? 내 거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신고가 아무리 찍으면 뭐예요? 황금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요, 결국엔 마지막엔 실수요한테 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가 더 큰 바보 들어가지고 추격매수 붙고 이런 경우 흔하지 않아요.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팔아줄 실수요가 많은 지역을 사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니까 뭐가 살아났어요? 이제 집값 하락하고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 기대감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택 사업 경기 지수만 올라갑니다. 건설사들이 더 잘 팔아먹어서 수익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택 사업 경기예요. 지금 잘 된다 계속 유도하니까 100도 안 되던 서울이 123까지 올라갔고 80도 안 되던 경기가 116까지 올라갔죠. 공급 폭탄인 인천이 지금 100을 넘어가고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그러면서 하락세 멈춘 서울. 자, 하락기 때랑 상승기 때, 하락기 때는 요만큼 떨어지고 상승기 때는 많이 오르게 보이는 이유, 상승기 때는 심리가 올라가면 상승폭이 커지고 심리가 떨어지면 상승폭이 줄어드는데, 하락기 때는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하락폭이 줄어들었다가 심리가 올라갈 때도 하락폭이 늘어났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천채를 표본으로 잡고서 얘가 각자 1억이라고 했을 때 한 채가 1억 5천으로 합시다. 상승률은 50%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단지의 가격은 1천억 5천이 됐으니까 상승률은 0.05%가 된다. 반대로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 단지의 가치가 999억 5천이 된 거니까 상승률은 마이너스 0.05%가 된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3채, 4채, 5채 이런 식으로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죠. 떨어질 때는 3채, 2채, 1채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얘가 올라가는 거는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5배로 보이는 반면에 떨어질 때는 한 채만 거래되니까 그래서 상승률이 5배나 높아 보이고, 이 한 채도 거래 안 되면 보합이죠. 보합이 되면은 하락폭이 줄어들었어요. 2채 3천 떨어진 거 팔린 거, 2채 3천 떨어져서 팔리다가 한 채 5천 떨어져서 팔렸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느냐? 하락폭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안 팔렸어요. 그러면 시장은 점점 침체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하락률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하락기 때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온다. 거기다가 이런 걸 가지고 심리를 부추겨 가면서 잠깐 상승세가 나올 수 있죠. 길어봐야 MB 때 정도다. MB 때 한 몇 개월 상승했다가 금방 떨어졌죠.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신고가 찍는다고 봤더니 막상 선거 이후에 하락 거래는 더 늘어났더라. 신고가 거래는 더 줄어들었더라. 근데 왜 맨날 신고가만 이야기를 하느냐? 10채 중에서 7채가 떨어지고 3채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3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떨어진다고 하는데 맨날 신고가래요. 신고가 찍은 거면 골라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떨어진 거 7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으니까. 보면 어때요? 최고가 아파트 거래 85% 급감. 물론 거래량 감소 그리고 신고가 거래 비중 감소 두 개가 동시에 겹치면서 절대적인 가격으로 신고가는 5,600건에서 860건으로 줄었어요. 아직도 상승세인 것 같아요. 수도권 청약 경쟁률 아까 20%나 늘어났더니 청약 경쟁률은 반토막 났어요. 미분양 늘어나고 1월부터 3월 4일 기준 1분기 기준이에요. 똑같아요. 아까도 1분기 기준이었죠. 서울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까 지방 청약 양극화라고 하죠. 수도권 외곽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쪽이 청약 경쟁률 더 몰린다면서요? 투기 수요들 아무리 지금 해가지고 그쪽으로 더 몰리면 뭐하냐. 받아줄 실수요가 없는데. 중심부는요 돈이 안 돼서 못 사요. 분상제 적용 안 되는 단지들은 미계약 나더라. 말이 미계약이지 무순위에서 됐어요? 무순위 1차에서 안 됐으면 미분양이에요. 무순위 1차에서 안 된 걸 가지고 거기까진 그래 미계약이라고 쳐주자. 근데 무순위 1차도 안 된 걸 가지고 아직도 미분양이라는 얘기 안 하고 미계약이라고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택사업 경기지수 좋아지고 그 다음에 청약 경쟁자들 20% 늘었는데 왜 서울에서도 미달이 나오고 청약 경쟁률은 개박살이 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할까요?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된다는 지표들만 골라서 보도하면서 될 거니까 지금 당장 청약해, 될 거니까 지금 당장 집사, 지금 계속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보면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맨날 떨어진다더니 집값 지금도 오르고 있더라. 지금 막 신고가 찍는다는데? 아니 신고가 거래가 85%가 줄었고 신고가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뭘 보고 지금 오른다고 하는 거냐. 지금도 집값 살리기 위해서 갖은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
자, IMF에서 보유세 높이고 대출 쪼여야 된다. DSR 풀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DSR 강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임대차 3법도 강화하라고 MB 정부 때부터 압박이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폭등보다 폭락이 위험한 이유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연착륙하려고 갖은 애를 썼는데 연착륙 안 되고 금리 떨어지면서 오히려 상승세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안 돼요. 잘해봐야 요거지. MB 정부 시기에 자 3월 말에 뭐를 했느냐? 양도세 완화를 했어요. 양도세 완화는요 매물 증가를 불러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투기 수요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근데 단지 이때는 플러스 저금리가 뒷받침이 됐었죠. 금리 쭉 올리다가 터진 이후에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게 뒷받침되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1년 정도 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양도세 완화를 하더라도 고금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1년은 갈까요? 길어들려 못 가고 짧으면은 아예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데서 반짝반짝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대로 갈 수도 있다. 4월 금리 인상설 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에 빅스텝을 밟는다 그래요. 그때랑은 시장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결론 신고가 속출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가 속출이냐. 두 번째 분양경기 살아나서 서울 미계약 나오고 수도권 미분양 급증하고 지방 미분양 계속 늘어나요. 청약자 수는 20%가 늘었는데 왜 죽어갈까요? 주택경기 실사지수 늘어나는데 왜 죽어가요? 끄는 건설사들의 바람일 뿐이다. 시장은 어떻다? 붕괴 준비를 하고 있다.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완화 정책이고 하락 요인이 되는 것이 금리 인상인데 어느 쪽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느냐. 금리 인상이 더 빨리 가속화되면은 완화 정책 속도 내더라도 개박살이 나는 거고 금리 인상이 주춤한 사이에 완화 정책을 엄청나게 막 퍼부어 버린다. 그러면은 그래봤자 MB 정부 때처럼 일시적인 상승세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